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경력이 아주 매우 짧거나 아니면 경력은 길었어도 공부를 할 생각이 별로 없으셨고, 뭐 지인의 말 듣고 어떤 종목이 얼마 간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 우선 주식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기본적인 책을 하나 보면서 뭐 캔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평선에 대한 설명, 또 아니면 투자할 때 뭐 매수하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매수를 넣어야 되는지, 시장가는 뭔지, 보통가는 보통가, 뭐 지정가, 아니 뭐 시간의 단일가 매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같은 거는 책 한 권 정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PBR, 뭐 PER, ROE, 뭐 그런 거 용어라든지 또 뭐 봉 패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기본적인 책 한 권은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자신의 그 주식 공부를 위해서 어떠한 기법이라든지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배우시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된다. 예, 그런 방법들을 배우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서 나한테는 이런 게 잘 맞는구나,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대형인데, 이거 대형에 대한 것도 미리 이 타자를 좀 쳐놓고 할 걸 그랬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종목이라고 치면 이게 좋다고 무조건 100%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나눠서 담아야죠. 하나, 둘, 뭐 두세 개 정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요. 거기다가 또 분산을 하더라도 뭐 한 35%, 30%, 또 35%뭐 이런 식으로 다 담을 것이 아니라 현금도 비중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보통은 현금 비중 50% 잡으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반을 매매를 안 하고 갖고 있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예, 그래도 20, 30%는 꼭 남겨두시는 습관을 들이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줄여야 되니까 20%, 15%, 또 20%,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럼 이제 한 종목에 20%를 매수하는 것도 또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사지 말고요. 내가 어느 한 종목에 내 전체 자산의 20%를 투자할 건데, 그러면은 1차 매수에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또 10%를 또 투자해서 이걸 전체 자산의 20%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잘게 잘라가지고 5, 5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 자산 운용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선 그 투자 언제 사서 언제 팔지 그 기간에 따라서 대략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장기 투자는 그냥 뭐 몇 년, 몇십 년,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한 1년 이상 그렇게 잡을게요. 1년 이상.
뭐 중기 정도로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뭐 3개월에서 1년, 그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투자는 안 합니다. 제가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이 정도예요. 일단 이 스윙 투자라고 하면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며칠은 들고 가는 매매 기법이에요. 보통 그냥 1, 2주 정도라고 잡을게요. 1, 2주. 그러면은 일주에 5거래일, 2주면 10거래일. 아니 뭐 사자마자 한 2, 3일 만에 수익이 나가지고 목표 수익가가 도달해서 그냥 정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어쨌든 2, 3일 정도로 짧게 보는 스윙도 있을 거고, 1, 2주 정도 잡는 스윙 방법도 있을 거고. 보통 이 스윙 투자는 추세 매매를 하게 됩니다. 우상향 추세로 있는 그런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 모양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 매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내려와 가지고 좀 중심이 되는 20일 이평선 근처쯤에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괜찮죠. 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냥 뭐 장 시작 때 사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시간이 짧더라도 바로 팔고 그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날 사서 대충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대충 종가에 팔겠다, 종가쯤에.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방법은. 스캘핑은 이 단타를 더 잘게 쪼개는 건데, 장 시작하고 나서 뭐 이런 이렇게 흐름들이 있으면은 올라갈 때 바로 매수했다가 꺾일 때 또 매도, 또 매수, 매도, 또 매수, 분할 매도, 또 매도, 또 여기 갈 줄 알고 또 샀는데 떨어지면 손절, 또 다시 바닥해졌다가 매수, 매도, 또 매수했다가 얼마 안 오르고 박스 횡보하고 지루하면 그냥 매도, 다시 또 쌍바닥 그리고 있네, 올라가겠네, 그럼 또 매수, 올라오면 이 정도는 좀 너무 올랐네, 그러면 또 분할 매도, 또 나머지 수익 보다가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잘게 잘게 잘라 먹는 게 스캘핑이에요. 근데 이런 스캘핑의 대응 방법을 여기서도 써도 되고요, 이런 데서도 써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장기는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어느 정도 목표가 쭉 묻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보면 안 돼요. 떨어지면 팔고 싶고 너무 또 올라도 팔고 싶고, 진짜 장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 재무제표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매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매매도 안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여튼 길어야 저는 2주 그 정도까지밖에 안 들고 가요. 얼마 전에 NC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투자를 할까 했는데 사고 나서 그날부터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나마 빠르게 손절을 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더 손해가 컸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사면은 떨어지네, 언제 올라가나, 이거 기다리려고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면 칼같이 잘라야 됩니다. 어쨌든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는 이렇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점, 어느 타점에 내가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위치에 따른 분류는 그냥 크게는 이래요.
돌파 매매가 있고 눌림목이 있고 낙폭과대 매매가 있습니다. 일단 돌파 매매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최고점을 다시 향해 돌파하는 거. 가장 높은 고가를 형성하러 갈 때. 이런 게 이제 일단 돌파 매매고요. 이 돌파 매매는 스캘핑으로 보면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도 분봉이 얼마든지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다시 뚫으러 갈 때 이런 구간 매매를 하는 게 어쨌든 돌파 매매가 됩니다. 눌림목 매매도 비슷한데요. 눌림목 매매는 뭐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근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오르다가 또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 중인데 주가는 이제 짜잘하게 이렇게 가다가 며칠 좀 하락에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양봉이 좀 나올 때 그럼 일시적으로 여기가 이 상승하다가 눌러주는 그런 바닥이구나.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때의 고점을 여기서 다시 뚫고 가야 되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눌림목 매매고요. 낙폭 과대는 이렇게 그 눌림목 매매를 해서 가다가 얘가 더 이상 이제 상승을 못하고 꼬꾸라지는데 너무 훅 떨어지는 거죠. 급격한 뭔가 악재로 인해서. 그럼 이게 한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지점 대비 너무 떨어졌다. 여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그 약간의 상승이 나오는 거를 바라고 매매하는 게 낙폭과대 매매예요. 일단은 왜냐면 이게 이렇게 힘없이 빠졌어도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안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은 얘가 갈 때는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밑으로 안 가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은 있어요, 분명히. 이 눌림목 매매는 이제 약간 중간 정도 되니까 빼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많고 시장의 관심이 이쪽에 쏠려 있고 돈이 몰리는 그런 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위에 천정이 뚫려 있어서 신고가니까 위에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어느 정도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꺾여서 내려오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될지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은 일단 힘이 있어가지고 매수하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돌파 매매. 이 낙폭과대 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여기 이상은 안 떨어진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이 바닥에서 약간 올라갈 때 매매를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이 바닥보다 더 내려온다, 그럼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잘라야죠, 손절을 빨리. 네, 그럼 돼요. 근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도 이 기준점을 뚫고 이렇게 올랐을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스탑로스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리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다 던지고 빠져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스탑로스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못할 매매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낙폭과대 매매 같은 경우는 뭔가 큰 악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깊어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기 힘이 없어요. 힘이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 빠르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띵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붙어도 괜찮죠. 근데 이제 질질질질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없다는 게 단점. 돌파 매매는 힘은 좋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너무 뚝 떨어지는 게 또 단점. 어쨌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맞는 대로 하면 되고. 그나마 이 눌림목이 좀 편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런 데서 이제 샀는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또 이것도 손절을 해야죠. 어쨌든 무슨 매매 기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생각대로 안 갈 경우에 빠른 손절. 그래야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머지는 떨어지든 말든. 일단 이런 대응에 대한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못 지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조금의 손실도 보기 싫다 해서 놔두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물론 이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이제 정해놨던 손실 금액을 살짝 이탈했을 경우에, 이거 애매해. 올라올 수도 있어. 물론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믿고 이 애매한 구간에 또 놓치고 그러면 하다가 그냥 얘가 하다가 계속 하락. 그러면 이제 이거 손실액이 크잖아요. 이런 거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이런 거 칼같이 못 자르고 이거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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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이러다가 급락에 나와버리면 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돼요. 급등하는 차트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급락은 그냥 이렇게 쭉 빠져요. 어쨌든 자기가 매매를 할 때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이 구간이 깨지면은 손절해야지. 그러면은 그냥 손절 바로 해요. 아니면 스톱로스를 건다든지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낙폭과대 매매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컴퍼니 K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낙폭과대 매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가정하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61.8%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 컴퍼니 K를 실제 매매도 했는데요. 이거를 약간 이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이 목표까지, 장기는 빼고요. 중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라인이, 이 7,200원 최저, 7,200원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되고, 근데 안 깨지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막 이렇게 돼도, 무조건 또 이 목표가까지 기다리는 거죠. 쭉 되면 이제 팔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그럼 이제 스윙 투자로 한 1, 2주 기간을 본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봐도 되고,
만약 이날 매수해서 한 5일 기다렸더니 이때 팔 걸 그랬나? 근데 다음날 또 그래도 올라주고,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이 정도. 어쨌든 이제 이때 사서 이때 팔죠. 낙폭 과대 매매에서 바닥이 확인이 됐으니까 더 하락이 안 나오고, 그럼 얘는 상승이 나오니까 그 정도라도 먹을 수가 있죠. 스윙 투자 1, 2주 해서. 어쨌든 낙폭과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상상인 이런 것도 갑자기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 결국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 올라올 때 제가 피보나치 비율로 많이 보는 편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이 깊어져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 얘가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618까지 오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것 같으면 618까지 못 와요. 대략 짧게 38이나 236 요 정도 왔다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본 거고, 근데 올라왔는데 대략 지금 이 정도 구간이 상당히 좀 지지가 되네요. 중요한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박스 구간으로 넘어가 있고, 그러면 다시 얘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14,000원 부근, 50% 부근까지 상승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21선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어느 자리에서는 사도 되겠다, 목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A스토리도 컴퍼니 K랑 비슷해가지고 좀 보고 있다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 구간 안 깨지면 된다 해가지고 수익 봤던 종목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걸로 먼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와서 박스를 이렇게 뛰면서 파동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데, 이러면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자꾸 하면 되겠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그리고 대략 이 고점 부근 이렇게 올라오면 한 4,100원 넘어가면 매도하면 되고, 한 3,90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이런 박스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런 데서 샀는데,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박스 구간을 어느 날 이렇게 뚫은 게 나온다면, 자, 뚫었어요. 박스 구간을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얘가 더 갱신을 했죠. 그럼 얘는 일단 전 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박스 구간을 뚫고 나왔다는 거는, 돌파 매매는 이럴 때 합니다. 이럴 때. 그럼 사실 급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급등한 건데 21선하고의 이격은 엔빌러프 보니까 이제 10% 조금 더 되네요. 어차피 급등주는 주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5일선이 따라가고 11선이 만만하게 따라가죠. 그리고 진짜 급등주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림이 나와도 5일선 타고 가고, 아니면 11선까지 좀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매매를 하면 다음날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도
이 처음에 이제 뚫어냈던 그 박스권보다는 그 가격까지 내려오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이런 패턴들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정이 나와도 강하게 뚫었던 이 양봉의 절반 정도까지는 라인을 지켜주면 얘는 더 가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게 돌파 매매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초반에 이렇게 뚫고 갈 때 이런데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으면 이런 거 크게 먹을 수 있죠. 이런 의미로 지금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이날 봤고요. 이날 잠깐 이제 단타 치면서 수익 내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얘가 많이 흘러 내려왔어요. 근데 보면 이 구간 대략 이제 지지 받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을 제가 미리 그어 놓은 게 아니고 이때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얘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박스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한번 이렇게 뽑아냈다가 여기서 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조만간에 그런 자리에 와 있다 보여요. 지금 가장 높은 최고가예요. 이게 나오기 전에 이전의 차트만 보면 여기가 가장 높았던 지점인데 뚫어냈잖아요. 네, 뚫어내고 하락이 좀 나왔어도 다시 여기 이렇게까지 깨지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은 이 라인이 좀 지지가 돼줄 거고요. 아니면 뭐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또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라인이 지지, 이 정도 라인이 지지, 또 여기도 지지. 이평선은 이렇게 따라올 거고. 하여튼 이렇게 돌파 매도 눌러주는 이런 구간이 있어요. 상승하다 이렇게 눌러주는 약간 좀 내려오는 구간. 이제 여기부터 상승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런 자리가 눌림목 구간이 돼요. 여기도 눌림목 구간, 이런 게 눌림목 구간.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확연히 보이는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상태다 이렇게 상승 나오고 하락하고 그럼 얘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 21선하고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고점 돌파를 했죠.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오르다가 이제 쉬러 온 거예요. 이런 구간이 눌림목, 이런 자리 찾아서 매매하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상승. 또 쉬러 한번 내려오죠. 여기 이런데. 이런 거 잡는 게 참 좋아요. 하락했다가 지지 받았네. 종가는 약간 상승하면서 다시 마무리. 그럼 이런 날 잡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날. 그리고 이날만 상승할 게 아니라 이 다음 날만 뭐 이렇게 쭉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바라고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로 추세 따라서 이렇게 기다리면 이런 구간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또 터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해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보면은 이제 이런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고 주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지지하고 저항 라인을 이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세요. 약간 좀 수정도 해가면서, 라인을 수정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방향, 우상향인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우하향인지. 우상향일 때가 좋겠죠. 우상향일 때. 이왕이면 하락하던 게 옆으로 눕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타이밍, 이런 눌림자리, 이런 눌림자리를 찾으려면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바닥이 좀 더 내려왔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요. 이런 패턴을 좀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분봉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바닥보다 여기 바닥이 약간 높을 것,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좀 더 높을 것. 항상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아야 되고, 여기 고점이 높아야 되고,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더 안 내려와야 되고, 여기 저점보다 안 내려와야 되고. 상승할 때는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원리. 단타 할 때도 분봉에서도 그런 거 보면서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1분봉을 하면 좀 그렇겠다. 그냥 나중에 다른 걸로 또 할게요. 시간이 더 길어져서. 하여튼 주식에 대해서 완전 입문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은 그래도 책을 한 권 보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책에 나오는 용어라든지 뭐 이것저것 나오는 그런 단어나 주식 용어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거 보고 이런 차트를 이런 유연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얘기,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이 뭐 어떻게 한다더라, 종목의 재료 앞으로 어떻게 된다더라, 이 회사는 뭐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재료를 먼저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재료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된 건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항상 차트를 먼저 보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는 사면 올랐지, 이런 자리 매수하면 되겠다, 여기 쌍바닥 나왔네, 이제 또 올라가겠네, 여기 눌림이 좀 나왔네, 이런 아는 자리만 매수를 하세요. 막 차트 별 좋지도 않은데, 아니면 막 어정쩡한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차트가 사실 안 좋은데도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데도 다 좋게 보입니다. 항상 차트를 먼저 보고 그 종목에 어떠한 지금 뉴스가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보시길 바래요. 뭐 다음 주 아니고 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북미 회담이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런 뉴스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선 그걸 보고 나서 차트를 보면 그 함정에 빠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수급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또 그 얼마 전에 그 모나미, 진짜 모나미는 정말 그 애국 테마주랍시고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데, 이게 그렇게 갈 재료인가요, 이게? 그 전에 진짜 별 변화 없이 이렇게 빌빌거리던 주가가 일본 수출 규제 뜨고 나서 애국 테마주로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싶어요. 근데도 좋다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앞에 재료는 다 무의미합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하여튼 이런 거는 세력이 한번 붙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 올리더라고요. 몇 배를 해먹은 거? 3배까지는 안 해먹었네요. 그래도 246% 정도. 모나미 한 번 정도 더 튈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일단 여기 중요한 저항을 여기서 이제 지지가 좀 돼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설거지 해먹고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날 여기서 많이 더 빠지면 일단 들어올릴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쪽 4,000원도 깨지겠네요. 하락이 더 깊어지면. 하여튼 이 세력이 들어오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색식을 좀 만들어서 써먹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검색식 중에 이 세력 포착 기법에 관련된 검색식인데, 그 검색식 이것저것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만든 검색식이 아니고 사용법을 잘 모르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이 기법의 검색식은 9월 2일부터 보면 이렇게 돈 들어와서 올라가는 그런 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9월 2일 이거는 뭐 그 제가 세력 포착 기법의 대응 매뉴얼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첫날 둘째 날 뭐 이때는 약간 단타성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꼭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한 2주 정도 들고 있으면 참 괜찮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2, 3주. 아니면 뭐 그래 5일만 잡고 해도 월 3일 여기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떠도 이건 좀 넣어보고, 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별로 재미는 없었네.
실패. FNK 폴리텍이 9월 4일날 또 이렇게 포착이 되네요. 결국은 이렇게 올린단 말이지. 참 신기하네. 9월 5일. 여기서 하면 써니전자, 일야, 세진증권. 이렇게 좀 뭐 별 재미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공략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략이란 그 대응이라는 게 빠른 손절만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이런 것도 9월 10일 딱 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 제가 이 검색식은 정말 생각을 무지하게 해가지고 한 19시간 동안 고민에다가 만든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이 세포기법에 걸리는 종목만 집중 공략을 한번 해볼까요? 괜찮지 않아요? 11, 11이 언제? 추석 때구나, 이거는. 16일. 이걸. 한국 석유는 실패. 한참. 우와. 하여튼 제가 이 세포 기법에 걸리는 종목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종목 말씀드리면 되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또 이제 잘 매매를 해 봐야 되겠죠. 종종 이제 공부에 도움될 만한 영상은 주말에 시간 될 때 따로 하나씩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초보자분들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매매를 할 건지, 어느 기간을 정해서 매매를 할 건지,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좀 계획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